안녕하세요. 정보기술 분야의 기사 자격증에 변화가 예견돼 있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관련 직무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술 분야에서 기본적인 자격이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는 게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입니다. 근데 이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가 몇 년 전부터 기준이 좀 바뀌었죠. 먼저 정보처리 기사부터 시행이 됐고 2년 후에 산업기사에도 적용이 돼서 지금 완전히 바뀐 형태로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에는 정보처리라고 하는 이 기사 자격이 IT 분야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과 기술을 어떤 기술의 공통적인 부분들을 묻는 그런 자격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방향이 약간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아는 쪽으로 더 이렇게 양이 많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거의 동일하게 깔려는 있습니다만 그 비율이 개발 쪽에 치중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정보기술 분야에서 이 자격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전자계승기 조직응용 기사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실제 산업기사가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실행이 안 되고 있어서 조직응용 기사만 있고요. 전자계산기 기사도 좀 변화를 겪으면서 전자계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것은 이 세 개가 정보기술 분야의 기본적인 3대 자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IT 기술이 계속 발달을 해오면서 보안의 필요성이 이제 증대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정보 보호 전문가라고 하는 줄여서 이제 SIS라고 하는데요. 그 자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이 SIS라는 정보보호 전문가 자격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그 도전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게 나중에 가서는 실제로 이렇게 악명 높은 자격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꾸로는 취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실력을 입증받게 되나 실제로는 시험이 좀 너무 어렵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계속 얘기가 되는 거죠. 기사 수준의 어떤 정보보안 분야에 자격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SIS 자격을 2013년도부터 정보보안 기사, 정보보안 산업기사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근데 DNA는 어차피 SIS에 있고요. 실제로 이 앞에 있는 세 개의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는 것에 비해서 정보보안 기사, 산업기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또 시험을 진행하는 기관은 또 다른데요. 그게 또 바뀌었습니다. 다른데 그런 과정들을 통하면서 일단은 대충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범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이제 큰 변화가 있을 걸로 예정되어 있는 게 이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 중심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큐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일단은 국가 자격 종목별 상세 정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 들어가서 정보통신 분야를 클릭을 하고요. 정보통신 분야 중에서 정보기술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정보기술 분야의 자격증이 나타나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부터 시작해서 우리 IT 하는 사람들 중에 종종 이 취득하는 자격증이기도 하죠.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요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사, 기능사 모두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기사에 맞춰서 얘기를 하자 그래서요. 살펴보시면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사, 그다음에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이런 부분을 먼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앞에서 소개한다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얼른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정보처리 기사라고 하는 부분하고
전자계산기 조종용기사 이 두 가지만 보이네요. 일단은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금 정보통신의 정보기술에서 본 건 두 가지가 보였는데요. 다른 하나는 이쪽에서 보였습니다. 전기전자에 와가지고요. 이 전자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아이고 굉장히 많은 자격증들이 전자 부분에 있거든요. 이 중에서 전자계산기 기사라고 보이죠. 아마 IT 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인베디드 기사도 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전자계산기 기사가 있고요. IT 공부하시는 분들이 전자계산기 기사를 응시하고 취득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범주가 전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법제처에 올라온 내용을 하나 보시면 입법 왜고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국가기술 자격별 시행 규칙 일부 개정 영안 입법 왜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23년 5월 26일이니까 작년에 지금 이게 올라왔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밑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 입법 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뭐 이렇게 올라왔었네요. 그죠? 자, 그러면 볼까요? 개정하는 이유가 어떤 미비점을 개선하겠대요. 현장 수요를 반영해서 이륜 자동차 정비 기능사 등 3개의 종목을 신설을 하고 전자계산기 제어 산업기사 등 3개의 종목을 폐지한대요. 전자계산기 조주경영기사 우리가 이제 지금 관심 있게 보는 부분 요거네요. 등 6개의 종목을 컴퓨터 시스템 기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3개 종목으로 통합하고 제품 디자인 기사 등 44개의 자격 종목의 명칭, 시험 과목 등을 산업 현장의 직무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주요 내용에 보면 위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 나와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려는 주제에 맞춘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 부분 되겠습니다. 답번인데요. 국가기술 자격 종목의 통합이라고 되어 있네요. 1번 국가기술 자격 종목의 직무 유사성을 고려하여 전자계산기 조주경영 기사와 전자계산기 기사를 컴퓨터 시스템 기사로 바꾼대. 여기서도 보면 바꾼대요. 전에 썼던 용어들 뭐 전자계산기 이 말이 옛날 말로 이제 컴퓨터가 되는데요. 컴퓨터라는 말로 꺼내서 컴퓨터 시스템 기사로 바꾸고 정보통신산업기사와 통신선로산업기사를 정보통신산업기사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한답니다. 좌우지간 대충 내용이 보니까 두 개 있던 걸 하나로 합하고 이름도 변경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 같죠?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26년부터 바꾸겠다는 얘기고요.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에 먼저 전자계산기 기사가 이렇게 포개진다, 합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명칭을 컴퓨터 시스템 기사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재밌게도 요즘에 IT 전공하고 나가는 큰 직무 분류를 우리가 두 개로 얘기할 때 소프트웨어 개발자 영역하고요. 물론 이제 세세하게 자르는 거 말고요. 크게 하고 시스템 엔지니어 영역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딱 맞는 모양새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처리 기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 좀 치중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좀 애매죠. 엔지니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좀 애매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컴퓨터 시스템 기사 이렇게 표현해서 통합을 시켜버린 거죠. 근데 이제 좀
안타깝다.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정보 처리 기사는 산업 기사가 있잖아요. 근데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사나 전자계산기 기사는 이 시험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지 산업 기사들을 없앴어요.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실제로 산업 기사를 취득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는 애매한 상황이 좀 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정리하면 26년 그럼 하면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대학에 들어오신 2024학번 학생들은 26년이 되면 대학교 3학년이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산업기사를 봐야 되는 때가 되고요. 그 다음에 26년 그 다음에가 되면 27년이 되면 4년제 학생들도 이제 기사시험에 도전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취득할 수 있는 범주를 쳐다보는 게 상당히 많이 달라지겠죠. 실제로 아까 그 정보처리 기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스탠스를 좀 많이 가지고 왔다, 영역 그쪽으로 좀 많이 갔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사 쪽으로 기사의 시험을 보는 율이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한쪽만 변화를 주고 다른 쪽에 변화를 안 줘서 좀 뭔가 안 맞는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시기적인 어떤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바뀔 것 같고 이름도 최신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또 하나 더 보시자 그러면 아까 이제 봤었던 법제안 있잖아요. 이제 그 대학에 다니시는 분들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우리 전문계고나 이래서 응시하시는 시험 정보처리 기능사가 있었잖아요. 이게 프로그래밍 기능사로 바뀐대요. 그래서 이름이 앞에 컴퓨터 시스템 기사처럼 좀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전자계산기 기능사라고 하는 시험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인베디드 기능사로 바뀐대요. 그래서 이름들이 조금 아까 인베디드 기사를 잠깐 언급을 했었잖아요. 고개하고 이렇게 선 한 라인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렇죠. 본래 25년 전까지는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개발적으로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버겁다고 생각될 수 있죠. 아니면은 내가 갈 분야가 아닌데 이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소프트웨어 개발 직구로 갈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죠. 시험은 시험이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안 되는 경우 아니 그게 싫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으로 좀 옮겨왔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전자계산기 기사는 아무래도 범주가 전자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자에 있으면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에 이제 모르고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IT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이 세 가지가 우리 IT 영역에서 세 개의 중요한 아니면 해볼 만한 기사 자격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정보가 없는 분들은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다듬어서 정리를 해서 지금 요 아까 앞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앞에서 이쪽으로 오겠다는 거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근데 뭔가 좀 명쾌하게 된 것 같아요. 개발자로 갈 사람, 그 다음에 시스템 엔지니어로 갈 사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뭔가 좀 빠진 것 같은 느낌도 들죠 실제로는요. 그래서 뭐가 빠졌을까요? 뭔가 더해져야 될 것 같죠. 한번 체크를 해보면 전에는 정보 기술에서 찾으면 이게 나왔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정보보안 기사, 정보산업 기사가. 근데 이게 한 이태 됐나요? 두 해 정도 됐는가요? 시험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시험을 진행하는 기관이 바뀌었거든요. 이게 바뀌면서 이게 좀 뭔가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라고 쳐봤습니다. 정보라고 치면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우리와 관련이 있던 아니면 정보기술에서 봤었던 그런 자격증들이 등장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정보보안 기사, 정보보안 산업 기사가 있는 거고요. 실제 이걸 라이센스를 주는 부분이 좀 다르죠.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발급을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정보보안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는 산업인력공동에서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컴퓨터 시스템 기사 모두 다 겹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아니라 많죠, 실제로. 근데 거기에 정보보안이라고 하는 부분도 정보보안의 영역이 좀 따로 있을 수 있고, 당연히 그 기술들은 뭐에 다 포함돼요? 여기에 다 포함되어져서 요게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그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자 영역, 시스템 엔지니어 영역, 그 다음에 보안 엔지니어 영역, 뭐 이렇게 해서 IT 영역에서 이 세 가지 기사 자격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가끔 가다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저는 네트워크 엔지니어 하고 싶은데요. 라는 경우가 있는데, 네트워크 엔지니어는 분명히 예전에는 뭐 지금도 존재는 합니다만 그 규모가 너무 크지 않다는 거죠. 대개는 네트워크 엔지니어 하셨던 분들도 전부 다 재교육 받으셔서 시스템 엔지니어역으로 다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또 어쩌다 보면 학생들 중에 SQL 같은 거 배우다 보면 일반 프로그램보다는 좀 쉽게 느끼는지 저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는 다 어디로 들어가요? 예, 소프트웨어 개발자에서 DB에 좀 더 많이 DB를 좀 더 많이 만지고 그다음에 그 어떤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재교육을 받아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서 DB를 만지는 이런 형태로 막 재편이 됐습니다. 2010년대 넘어오면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026년에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 IT 분야의 기사 자격증하고 직무의 연결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